뉴 호라이즌스호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이 탐사선은 초당 약 13.85km의 속도로 현재 궁수자리 방향으로 항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탐사선의 위치에서 볼 때 태양의 밝기는 마이너스 18.1등급으로 측정됩니다. 이는 태양이 지구에서 보일 때의 밝기와 비교할 때 상당히 어둡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이러한 위치는 그것이 태양계의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시사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첫 번째 주요 목표인 명왕성을 2015년 7월 14일에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이는 탐사선이 명왕성 근처를 비행하면서 그곳의 지형, 대기,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탐사선의 두 번째 목표였던 아로코트, 다른 이름 울티마 툴레는 2019년 1월 1일에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아로코트는 해왕성 바깥 카이퍼벨트에 위치한 작은 천체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탐사로 우리는 이 멀고 작은 세계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계속해서 중요한 과학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며 우주 탐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는 나사가 명왕성을 탐사하기 위해 개발한 무인 우주 탐사선으로 뉴 프론티어 계획의 일부입니다. 새로운 지평선이라는 뜻을 지닌 이 탐사선은 명왕성과 그의 다양한 위성들인 카론, 히드라, 닉스, 케르베로스, 그리고 스틱스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2006년 1월 뉴 호라이즌스의 발사는 명왕성을 향한 최초의 임무로서 우주 탐사에 있어서 중대한 이정표였습니다. 탐사선은 지구를 초속 16.26km의 속도로 탈출했는데 이는 인간이 만든 물체 중 가장 빠른 지구 탈출 속도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높은 속도는 탐사선이 먼 우주 목적지에 보다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는 나사의 우주 탐사 역사에서 중요한 임무인 뉴 프론티어 계획의 첫 번째 임무로 이 계획은 탐사 규모와 비용에 있어서 디스커버리 계획과 플래그십 계획 사이의 중간 수준을 지향합니다. 이 계획은 비교적 큰 규모의 탐사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계획보다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총 비용은 약 15년 동안 최대 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비용에는 탐사선의 제작, 기술 개발, 로켓 발사, 탐사 활동, 자료 분석, 그리고 교육 및 공공봉사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초기에 제안된 플루토 카이퍼 익스프레스라는 명왕성 탐사 미션은 예산 문제로 인해 2000년에 나사에 의해 취소되었습니다. 이후 뉴 호라이즌스호가 이 임무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에는 여러 상징적인 물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는 미국의 성조기, 플로리다주의 25센트 동전, 다양한 기념품, 43만 4,738명의 이름이 담긴 CD, 그리고 최초의 민간 우주선인 스페이스십 1의 기체 일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미국의 천문학자 클라이드 톰보의 화장한 유골 일부도 탑재되어 있어서 그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원래 목표는 태양계에서 아직 탐사되지 않은 행성에 도달하는 것이었지만 발사 이후 국제천문연맹이 명왕성을 외소 행성으로 강등시키면서 이 목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팀의 일부 멤버들은 국제천문연맹의 새로운 행성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며 여전히 명왕성을 태양계의 9번째 행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명왕성의 위성인 닉스와 히드라는 뉴 호라이즌스호의 특별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위성들의 이름은 탐사선의 이름인 뉴 호라이즌스와 같은 알파벳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름의 선택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닉스와 히드라는 신화에서도 서로 관련이 있는 캐릭터입니다. 이러한 이름의 선택은 탐사선과 명왕성의 위성들 사이의 특별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은 뉴 호라이즌스호가 단순한 우주 탐사 임무를 넘어서 과학, 역사, 그리고 문화에 걸쳐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뉴 호라이즌스호의 탐사 일정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여정은 그 자체로 우주 탐사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이 탐사선은 나사의 뉴 프론티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1년 6월 8일에 선택되었습니다. 이는 우주 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6년 1월 19일 19시경에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 뉴 호라이즌스호는 여러 중요한 우주적 지점을 통과하며 그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2006년 4월 7일에는 화성의 궤도를 지나갔으며 같은 해 6월 13일에는 소행성 APL을 매우 가까이에서 관찰했습니다. 2006년 11월 28일에는 명왕성을 멀리서 첫 촬영했고 2007년 2월 28일에는 목성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지나가며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8일에 토성의 궤도를 지나고 2009년 12월 29일에는 지구보다 명왕성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2010년 2월 25일에는 탐사한 거리가 절반이 되었습니다. 2011년 3월 18일에는 천왕성의 궤도를 지났고 2011년 12월 2일에는 보이저 1호보다 명왕성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명왕성에 접근했으며 2013년 7월 1일에는 명왕성의 위성 카론의 첫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2014년에는 명왕성에 계속 접근하며 여러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했고 2014년 8월 25일에는 해왕성의 궤도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근접 통과한 지 2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2015년에 들어서는 명왕성의 근접 탐사를 시작했고 다양한 고해상도 사진과 적외선 촬영을 통해 중요한 과학적 발견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14일에는 명왕성 및 그의 위성들을 근접 통과하며 광범위한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2016년 10월 25일에는 명왕성에 대한 모든 자료의 전송을 완료했고 2018년 8월 16일에는 카이퍼벨트 천체 아로코트를 최초로 감지했습니다. 이후 2019년 1월 1일에는 이 천체를 근접 통과했습니다. 2021년에는 태양으로부터 50AU에 도달하여 5번째로 먼 우주선이 되었으며 확장 탐사를 종료하고 태양계를 벗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2029년에는 태양계를 벗어날 예정이며 2038년 12월에는 탐사선이 100AU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러한 여정은 뉴 호라이즌스 호가 태양계의 경계를 넘어서 우주의 미지 영역을 탐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뉴 호라이즌스 호의 탐사 라인입니다. 먼저 발사입니다. 뉴 호라이즌스 호의 발사는 우주 탐사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원래 이 탐사선은 2006년 1월 11일에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 연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애틀러스 로켓의 등유저장소 보스코프 검사를 위해 발사가 2006년 1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풍, 기술적 어려움, 그리고 낮은 구름에 의한 발사 사정거리의 제한 등으로 인해 발사는 총 3차례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뉴 호라이즌스호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 발사돼 40일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 탐사선은 센타우르 2단 로켓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UTC 기준으로 19시 30분에 재점화되어 성공적으로 탐사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발사 후 9시간 만에 달의 궤도에 도달했으며 이는 빠른 속도로 우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임무를 위해 로키드 마틴의 애틀러스 V551 로켓이 사용되었으며 탈출 속도를 높이기 위해 ATK 스타 48B 3단 5개가 부착되었습니다. 이는 551 버전 로켓에서 처음으로 3단을 탑재하여 발사한 사례였습니다. 이전 비행에서는 고체 로켓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2개 또는 3개를 사용했지만 5개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륙시 약 8.9메가뉴턴 이상의 추진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요소들은 뉴 호라이즌스호의 발사를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중요한 부분이며 이 탐사선이 지구를 떠나 우주의 깊은 곳으로 여행을 시작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 발사는 뉴 호라이즌스호가 우리 태양계를 탐사하는 장대한 여정을 시작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성 근접 통과입니다. 뉴 호라이즌스호의 목성 근접 통과는 탐사 임무의 초기 단계에서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2006년 9월 4일 탐사선은 LORI, LORRI, Long Range Reconnaissance Imager를 사용하여 목성의 첫 사진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목성 탐사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2007년 1월 목성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가 시작되었고 이 기간 동안 목성의 위성인 칼리스토의 적외선 사진과 목성 자체의 흑백 사진이 촬영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목성과 그 위성들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은 2007년 2월 28일 UTC 기준 5시 43분 40초에 있었습니다.
이때 뉴 호라이즌 소호는 목성의 중력을 이용하여 230만 4,537km 지점에서 목성에 최근접했습니다. 탐사선의 순간 속도는 초속 22.85km에 달했습니다. 목성계를 지나는 동안 뉴 호라이즌 소호는 초속 21km에서 23km 사이의 속도로 운행했으며 이는 탐사선의 속도를 약 초속 4km 증가시켰습니다. 이 중력 도움은 명왕성으로 가는 시간을 약 3년 단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09년 12월에는 속도가 다시 초속 16km로 느려졌습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는 1990년에 발사된 율리시스 탐사선 이후 목성으로 가는 첫 번째 탐사선이었습니다. 목성 탐사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대기의 상태를 관찰하고 구조와 구름의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측은 목성 내부의 열 에너지가 극지역에서 번개를 유발하는 원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의 목성 근접 통과는 탐사선이 명왕성에 도달하기 전 중요한 단계였으며 이를 위해 수집된 데이터는 우주과학과 탐사에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다음은 명왕성 근접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의 명왕성 근접 탐사는 탐사 임무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로리와 렐프라는 고급 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명왕성 사진은 2006년 9월 21일부터 24일 사이에 로리를 테스트하는 동안 촬영되었으며 2006년 11월 28일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명왕성에서 약 42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촬영된 것으로 탐사선이 2015년 7월 14일에 명왕성까지 13,000km까지 접근하기 전의 이미지였습니다. 다음은 명왕성 탐사의 목표입니다. 명왕성 탐사의 과학적 연구 목표는 다음 세 가지 범주로 나뉘었습니다. 먼저 필수 항목인 1차 연구에서는 명왕성과 카론의 지형적 특징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 명왕성과 카론 표면의 화학 성분 지도를 제작하여 이들 전체의 표면을 구성하는 화학 물질을 분석하고 지도화합니다. 그리고 명왕성의 대기의 구성 요소와 그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얼마나 빠르게 탈출하는지를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상 항목인 2차 연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명왕성의 표면 및 대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고 특정 지역의 입체적인 지도를 제작하여 지형의 세부적인 특징을 파악합니다. 또한 명왕성과 카론의 밤낮 경계 지역의 상세한 특성을 고해상도로 기록하고 명왕성과 카론의 선택 지역의 화학성분 고해상도 지도를 제작하여 특정 지역의 화학적 구성을 자세히 조사합니다. 그리고 명왕성 대기에서 수소, 탄화수소, 니트릴과 같은 중성 기체를 탐색하고 카론의 대기에 존재하는 기체 종류를 파악합니다. 또한 명왕성과 카론의 표면에서 얼마나 많은 태양광이 반사되는지를 측정하고 명왕성과 카론의 표면 온도 분포를 지도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닉스, 히드라, 케르베로스, 스틱스 등 명왕성의 다른 위성들의 표면 지도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3차 연구에서는 명왕성과 카론의 입자 환경을 연구하고 물리적 특성과 궤도를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또한 명왕성의 주변에 존재할 수 있는 추가적인 위성이나 고리를 탐색합니다. 다음은 태양권 외곽 탐사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의 장기적인 임무 중 하나는 바로 태양권 외곽을 탐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탐사선이 계속해서 작동한다면 보이저 탐사선들처럼 태양권의 외곽을 탐험하며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특히 탐사선은 태양권 덮개와 태양권 계면을 지도로 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태양계의 경계와 우리 태양계가 우주 공간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태양권 계면에 대한 뉴 호라이즌 소호의 도착은 약 2047년으로 예상되며 이는 탐사선이 약 100AU 거리에 있을 때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는 지구를 탈출할 때 어떤 물체보다도 빠른 속도를 기록했지만 그것이 보이저 1호나 보이저 2호를 앞지를 수는 없습니다. 이는 보이저 1호가 토성과 그 위성 타이탄을 근접 통과하면서 추가적인 중력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력 도움은 보이저 1호의 속도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가 100AU에 있을 때의 속도는 초속 13km이지만 보이저 1호는 같은 거리에서 초속 17km로 운행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주 탐사선의 운행 속도가 단순히 발사 시의 속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임무 중에 얻는 중력 도움과 같은 추가적인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전원 공급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원을 공급받습니다. 이는 우주 공간에서 탐사선에 안정적인 전원을 제공하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발사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는 직류 30V, 약 250W의 출력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력은 예상대로 매 4년마다 약 5%씩 감소합니다. 이는 2015년 명왕성을 통과할 때 약 200W의 출력을 낼 것으로 예상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에는 폴리티늄 238 산화물 펠럿이 장착되어 있으며 이 펠럿의 무게는 11kg입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는 미국 에너지부에서 개발되었습니다. 다음은 통신과 데이터 관리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우는 8GHz에서 12GHz의 X밴드를 이용하여 지구와 교신합니다. 명왕성 근접에서의 통신 속도는 초속 약 1kb로 예상되며 이는 대단히 낮은 속도이고 목성 근접에서는 초속 38kb의 속도로 통신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역폭 때문에 명왕성에서 지구로의 신호 전송에는 약 4.5시간이 소요됩니다. 탐사선은 나사의 70m 심우주 통신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탐사 중에는 탐사선의 관측 장비가 명왕성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탐사 기간 동안은 통신이 일시적으로 끊기게 되는데 이를 대비하여 미리 명령어를 입력해 둡니다. 다음은 절전 모드와 메모리입니다. 탐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목성과 명왕성 사이에서 탐사선은 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기간 동안 탐사선은 1년에 50일 동안만 깨어나 장비 점검 및 궤도 추적을 수행합니다. 탐사선의 작동 상태는 주당 한 번씩 지구로 전송됩니다. 낮은 전력에서도 작동하는 8GB 플래시 메모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이 중 하나는 기본 메모리로 다른 하나는 예비 메모리로 사용됩니다. 다음은 뉴 호라이즌 소호에 탑재된 컴퓨터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호는 고도로 발전된 컴퓨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우주 환경에서의 복잡한 탐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두 개의 주요 컴퓨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특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먼저 명령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 Command and Data Handling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은 탐사선의 데이터 관리와 명령 실행을 담당합니다. 이는 탐사선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구로부터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다음은 유도와 프로세서 통제 시스템 Guidance and Control Processor System입니다. 이 시스템은 탐사선의 항법과 방향 제어를 담당합니다. 탐사선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하게 유지하고 목적지까지 안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각 시스템에는 고장에 대비하여 여분의 컴퓨터가 탑재되어 있어서 총 4개의 컴퓨터로 구성됩니다. 이는 임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문제에 대비한 중요한 안전 조치입니다. 2007년 3월 19일에는 명령과 데이터 처리 시스템에서 정정 불가능한 오류를 겪었으며 이로 인해 시스템이 스스로 재부팅하고 안전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2일 만에 완전히 복구되었으나 이 과정에서 목성의 자기 꼬리에 관한 일부 데이터가 손실되었습니다. 다행히 이 오류는 그 다음 탐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의 구성과 작동 방식은 뉴 호라이즌 소우가 장거리 우주 탐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시스템은 탐사선이 우주의 깊은 곳에서 복잡한 작업을 수행하고 지구와의 통신을 유지하며 정확한 항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음은 뉴 호라이즌 소우의 탑재 기기입니다. 뉴 호라이즌 소우는 다양한 고급 탑재 기기들을 갖추고 있어서 명왕성과 그 주변 천체들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기기들은 탐사선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며 각각 특정한 과학적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LORI, LORRI, Long Range Reconnaissance Imager는 고해상도의 모노크롬 망원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명왕성과 그의 위성들의 표면을 상세하게 촬영할 수 있으며 먼 거리에서도 선명한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PERSI, PERSI, Pluto Exploration Remote Sensing Investigation은 렐프와 앨리스 두 개의 기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렐프는 멀티 스펙트럼 카메라로 명왕성과 그의 위성들의 표면 구성과 색상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앨리스는 자외선 화상 스펙트럼 관측기로 명왕성의 대기 구성과 구조를 조사합니다. PAM,
Plasma and High Energy Particle Spectrometer Suite도 SWAP과 펩시 두 개의 기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SWAP, SWAP, Solar Wind Pluto는 태양풍과 명왕성의 대기와의 상호작용을 조사하여 태양풍이 명왕성의 대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며 펩시, PEPSSI, Pluto Energetic Particle Spectrometer Science Investigation은 입자선 관측기로 명왕성에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대기 물질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REX, Radio Science Experiment는 탐사선의 통신 시스템과 연동된 실험 장치로 명왕성과 카론의 대기의 온도, 압력, 밀도를 측정합니다. 또한 탐사선의 궤도 변화를 세밀하게 측정하여 명왕성과 카론의 질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VBSDC, Venetia Berni Student Dust Counter는 해성, 소행성, 외소 천체들 사이의 충돌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의 개수, 속도, 그리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이것은 콜로라도 대학교의 학생들에 의해 설계되고 제작되었으며 이 기기의 명칭은 명왕성을 처음 발견한 사람의 손녀의 이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탑재 기기들의 조합은 뉴 호라이즌스 5가 우주 탐사 임무에서 복잡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며 명왕성과 그 주변 천체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